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심리 측정 및 평가의 활용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항상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과목은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띵만 맞자. 반띵. 즉 50%만 맞추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냥 핵심만 포인트만 잡고 반띵만 넘기고요. 나머지 과목들 쉬운 과목에서 고득 점 맞으시면 됩니다. 강의 앞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그동안 좀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컨디션이 아직 이제 이렇게 100% 올라온 상태는 아닌데요. 여러분들도 화면상 제 얼굴이나 텐션을 보면 느끼실 겁니다. 뭐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큰 이렇게 파동이 있는데 저는 유독 이 파동이 심한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가 지금은 또 여러 가지 파동이 또 와서 그동안에 뭐 사기도 당하고 사기를 당하면서 회사도 좀 어려워졌고 그러면서 이제 병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뭐 해서 뭐 응급실에 수시로 입원됐다가 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다가 뭐 이래서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겪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회복 단계로 올라와서 여러분들 시험 날짜가 다가와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좀 이해와 응원을 부탁드리고 뭐 그동안 이제 제 불찰로 환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 좀 도와주시고 주변에 지금 여러분들 강의 좀 입소문 좀 내주십시오. 강의 들으면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격을 위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공지사항에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조금 안내해 드리면 일단 2024년도 올해는 기출과 모의고사로 승부를 걸어보자. 그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족 믿으시면 여러분 100% 합격해 드리고요. 기본적인 이론 강의는 지금 이론서를 출판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 강의는 제가 합격 선물에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대한 이론서 내용보다 이 과목별 엑기스 합격 선물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론이 정리가 될 거예요. 왜냐면 말이죠. 여러분들은 청소년 상담사를 처음 접해본 분들이 아니거든요. 3급이 아니라 2급이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과정들을 다 여러분들이 또 배워왔기 때문에 정리만 하면 됩니다. 공부하는 요령만 배워서 핵심 포인트만 잡아서 합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강의는 오히려 전화 이복으로 합격 선물로 간결하게 정리하시고 기출과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보시면 100% 합격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믿음 천국 불신족 합격의 믿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51번 가보시죠. 심리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항상 나옵니다. 신뢰도는 뭐예요? 갔냐 안 갔냐. 갔냐 안 갔냐. 타당도는 뭐예요? 맞냐 안 맞냐. 이런 내용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옳은 것은 먼저 체크하고요. 예측 타당도는 준거 타당도의 한 정도다라고 나옵니다. 타당도가 뭐라겠어요?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준거 타당도에는요. 기존의 준거와 준거 변이 있죠. 기존의 준거와 검사 점수와 비교해서 찌찌뽕 시킨 거예요. 찌찌뽕 시켜서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게 타당도거든요. 준거 타당도에는 기본적으로 현재랑 맞냐 안 맞냐를 보는 동시 타당도. 동시 타당도를 다른 말로 공인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공인 타당도가 동시 타당도
타당도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변인과 준거 변인과 맞냐 안 맞냐를 보는 예측 타당도가 있습니다. 예측 타당도를 다른 말로 예언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거 타당도에는 예측 타당도가 있다. 예측 타당도, 예언 타당도. 정답 나왔죠? 나머지 부분들은요. 검사의 문항이 많을수록, 문항이 많으면 그만큼 뭐예요? 같냐 안 같냐, 신뢰성, 일관성이 있냐 없냐를 이제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죠. 측정의 표준 오차값. 표준 오차는 샘플링을 여러 번 했을 때 발생하는 오차죠. 이 오차가 크면 신뢰도는 낮아지겠죠. 검사 점수와 준거 변이의 상관이 낮을수록 공인타당도. 공인타당도는 뭐라 했어요? 동시타당도라겠죠. 그래서 준거 변이과 동시 현재 검사가 찌찌뽕할 수 있는 거. 공인타당도가 상관이 높을수록이죠. 높아야 동시 찌찌뽕이 높아지니까요. 타당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론바우 알파. 크론바우 알파라는 말은 일관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일관성. 내적으로 얼마큼 일치가 되는지, 내적으로 얼마큼 신뢰성이 있는지, 그래서 내적으로 같냐 안 같냐를 알아보는 걸 크론바와 바하라고도 하고 바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관성, 같냐 안 같냐를 보는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죠. 그래서 타당도 신뢰도를 이 문항에서 정리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정리한 게 이론서의 내용들이거든요. 이론서의 방대한 내용들을 문항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서 너무 많이 보면 안 됩니다. 문항을 보고 핵심 포인트를 찾아서 답을 찾는 게임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여러분께 빨리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컨티뉴이즘 제가 좋아서 회복에 대해서 막 텐션이 높아 옛날처럼 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께 이렇게 정상적인 컨디션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52번 갑니다. MMPI-2에서 성격병리 5요인 PSY5라고 하죠. 공격성 척도가 65 이상일 때, 말 그대로요. 65 이상이라는 것은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상한 감각 혹은 지각, 이상하다, 지각적이다, 다른 사람에게 이거 우리를 뭐라 그래요? 신경성 환자라고 하죠. 보통 신경성 환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이상한 감각, 이상한 지각, 지각은 그냥 이상한 사고, 이상한 행동, 이상한 생각, 이런 것들은 신경증, 정신증 척도에 해당한다라고 한 꼭지 빡 짜보시면 되고요. 공격적이고 위협적이고 다 여기서는 뭐예요? 공격적이다, 폭력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3번 갑니다.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 상황견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검사 상황견인. 여러분 심리검사를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자꾸 다리를 막 떨어요. 아니면 검사자가 다리를 막 떨고 콧구멍을 막 파요. 그럼 막 신경 쓰이죠. 영향 미치거든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삑살이죠.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인문학 내용이에요. 안 봐도 됩니다. 상식이거든요. 이런 건 점수를 주려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맞으면 돼요. 이런 거. 이것도 상식이죠.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상담자를 통제하고 폭력적이고, 왜? 65T가 넘으니까. 지각적, 이상하다, 이상한 감각과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 이건 신경성 환자, 정신증이다, 정신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4번 갑니다. 웨이스 4판 성인용 웩슬러 지능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웩슬러 지능 검사, 언지, 작, 처,
언이 입 닥쳐서 언어의 지각, 추론, 또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옳은 것 찾으면요, 언어는 뭐 지금 다문화 시대 또는 뭐 문과적 요인들, 또 문화적 요인들 이런 거와 관계 있죠. 그래서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당연하다라고 한 꼭지 빡 잡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또 드려요. 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이론 강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면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게 사실은 이론서거든요. 오히려 안 보는 게 더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론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16개가 아니라 총 15개의 소검사구나.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4판은 총 15개구나라고 외우시고요. 전체 지능지수는 하위 6가지. 6가지가 아니죠. 4가지죠. 언지, 작처죠. 그래서 6가지가 아니라 4가지다. 영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작업기억 지수는 비언어적 문제를 해결할 때 요구되는 정신적 속도가 나왔네요. 속도 나오면 뭐가 되겠죠? 그렇죠. 처리 속도에 해당되죠. 지우기는 언어 이해 지수의 보충 소검사다라고 하는데 지우기는 처리죠. 얼마큼 처리. 썼다, 지웠다, 썼다, 처리를 얼마큼 빨리빨리 하냐, 늦게 하냐라고 해서 언어 이해 지수가 아니라 뭐예요? 처리 속도 지수에 해당한다. 핵심 소검사가 아니라 보충 소검사다라고 해서 핵심 이론 정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55분 갑니다. 주제 통각 검사, TAT 검사, 투사 검사죠.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수검자에게 같은 지심을 제시한다. 이건 아니죠. 척 봐도 압니다라고 탑 체크하고 사실은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실제 문제라면. 하지만 또 여기서 응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번으로 나누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2번으로 나누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면 삑살이에요. 이렇게 말장난을 하거든요.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글자가 문항에. 근데 거기에 많이 본 것 같다라고 찍으면 안 돼요. 핵심을 잡아야 돼요.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성취 욕구는 도판 1의 일반적인 주제의 하나이다. 도판 1의 일반적인 주제는 뭐예요? 성취 욕구다. 욕구 압력 분석법의 첫 단계는 뭐예요? 주인공을 찾는 것이다. 통각은 객관적 자극과 주관적 경험의 상호작용을 만들어준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통각은 객관적 자극보다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또 말장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장난 조심하시면 여러분들 합격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56번 갑니다. 심리적 평가를 구성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심리평가예요. 그래서 심리검사 당연하겠죠. 면담 당연하겠죠. 행동관찰 당연하겠죠. 검사자의 성격, 이 검사자가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 지랄하냐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이건 이문학 문제죠. 그래서 이런 이문학 문제만 맞아도 반띵은 충분합니다. 그럼 합격이죠. 어려운 거 2과목 반띵하고 나머지 쉬운 과목 뭐 7, 80점 맞으면 합격이죠. 57번 갑니다. HTTP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HTTP 뭐예요? 집, 나무, 사람 이 순서대로 그려야 됩니다. 그럼 답 나왔죠? 집, 나무, 사람 순서로 그리게 한다라고 나왔고요. HTTP 검사는요, 기호 채점 절차 또는 뭐 중간 채점 절차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뭐 순서나 필압, 뭐 크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호 채점, 중간 채점 필요 없다라고 보고요. 각 그림마다 그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뭐 6분, 10분 정도 뭐 소요가 되고요. 집을 그릴 때는 수검자에게 세로로 종이로 제시한다. 집을 그릴 때는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종이를 제시하고요. 사람을 그릴 때는 수검자와 같은 성을 먼저 그리도록 지시한다.
수검자와 같은 성, 이건 뭐 딱 봐도 아니죠. 먼저 사람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성을 또 그리게 하고 그렇습니다. 수검자와 같은 성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봅니다. 58번 갑니다.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 가장 적절한 선택은 우울감 평가를 위해서 BDI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또 쇠파를 겪다 보니까 우울감,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와서 사실 강의하기도 힘들지만 또 힘을 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은 앞으로 못 가고 뒤로 가죠. 그래서 디프레이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디프레이션. 그래서 D자가 들어가면 디프레이션, D자가 들어가면 보통 우울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울 평가를 위한 검사를 시한다라고 딱 떨어지고요. 직업 흥미 평가는 그래서 흥미는 홀랜드 흥미 검사, 홀랜드 직업 수도 검사 뭐 이런 것들 시하는 거고요. KABC는 인지 검사예요. 인지 능력이 얼마큼 있나 없나라고 보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평가를 해서 미지티, 밴더, 게스탈트죠. 투사 검사입니다. 자폐는 보통 이제 영어로 카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카스 아동용 자폐 평정 척도로 갑니다. 라고 보고요. 지능 평가를 위해서 MBTI2를 실시하였다. MMPI죠. 그래서 MBTI는 정상적인 성격 검사, MMPI는 이상적인 성격 검사, 경험상 보통 경험 통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능 검사 MMPI는 성격 검사다. 앞에 나왔지만 KABC 인지 능력 이런 건 지능 평가죠. 적응장애 평가를 해서 MBTI는 설명드렸죠. 성격 검사다라고 해서 답을 골라내면 됩니다. 59번 갑니다. 웨이스 4판이네요. 웨이스 성인용 지능 검사 4판 검사에 처리 속도 지수에 해당하는 소검사로만 내용. 처리 속도에서 소검사 동기지 처리 속도의 처소 소검사 처소는 동기지라고 한 꼭지 빡 잡고요. 사실 이 문제는 항상 나와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웩실러 성인용 지능 검사 특히 4판은요. 두세 문제는 꼭 나옵니다. 한번 시험에서. 그래서 뭐 다 외우셨겠지만 제가 합격 선물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시고요. 핵심 소검사냐, 보충 소검사냐 구분까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언니 입 닥쳐, 언지 작쳐. 그래서 요것만 외우셔도 두세 문제는 먹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번 갑니다. 심리평가 보고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인문학적 문제만 맞춰도 여러분들 공부 절대로 시험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험문은 요령만 체크하면 됩니다. 검사자의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전문적이고 검사자의 막 영어로 다 써놔. 어떻게 알아들어요? 추상적인 용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겠죠. 용어는 뭐예요? 간결하고 읽기 편하고 알기 편하게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해야겠죠. 이거 뭐 볼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이거는 이제 이런 건 안 읽어봐도 돼요. 이건 상식이기 때문에요. 쭉 읽다가 이건 아니지 하고 답 체크하면 합격입니다. 61번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MMPI2의 유의미한 상승 적도상으로 오른 모습. 이런 거 나오면 땡 접었어요. 왜요? 우리한테는 건우가 있거든요.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다 여러분 외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 염려증,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죠.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성성, 여성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고 하죠. 또 경조증, 사회적 내향성, 붕 뜬 거예요. 이 정신병동에 가면요. 정신병동 저도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서 옛날에 주식 사고 칠 때 정신병동에 강제로 입원을 막 시킨 적이 있어요. 저 주식에 미쳐갖고. 근데 거기서 보면 하루 종일 붕 뜬 사람이 있어요. 막 항상 기분이 좋고 막 신나고 막 업돼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경조증이라고 해요. 경조증. 그럼 구가 나왔네. 붕 떠 있다 구가 나와야겠죠. 그리고요. 사고 이탈, 사고, 인지, 대가리 이런 것들이 이탈됐어요. 이건 분열된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신분열증이죠. 조현병이죠. 그래서 분열증이다. 89, 답 나왔죠? 그래서 8998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탈, 정신분열, 에너지가 많고 과잉 활동, 업됐다, 오버됐다. 이걸 조증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번 갑니다. BGT에서 허트의 임상적 해석상 기술적 내장애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뭐 이런 건 틀려져도 합격과 지장 없습니다. 이런 거 다 외우려면 진짜 그동안 외웠던 거 까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나왔으니까요. 중복, 이 중복자, 초복도 아니고 말복도 아니고 중복 나오면요. 뇌장애와 관련이 있다. 중복 나오면 뇌장애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용지의 심한 회전이라고 하는데 요건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복 나오면 BGT에서 뇌장애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고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맞추려고 BGT에서 허트의 임상적 해석적 기질 다 외우려면요 1달 걸려요. 틀려도 괜찮고 중복자 나오면 허트의 내장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T점수가 40일 때 이거 나오면 나 또 수학은 몰라. 나 습보자야. 하지만 쉬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올 때 T점수가 있고요. G점수가 있죠. G점수는 공식이 뭐예요?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이고 정규 분포에서 표준 편차분의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재는 게 우리가 표준 점수로 가죠. 이 표준 점수를 우리는 G점수라고 합니다. T점수는요. 10 곱하기 G점수 플러스 50이다. 공식만 외우면 돼요. 그 T점수가 40이니까 T점수가 40이에요. 40은 10 G점수 얘를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10 곱하기 G점수 플러스 50이니까 40이 되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40이죠. 이거 수학이 아니라 산수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식 꼭 외워두시고요. T점수의 평균은 50이고 표준 편차는 10이다. 그래서 10G 플러스 50, 10은 평균이고 50은 평균이고 10은 표준 편차다라고 보고요. T점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64번 갑니다. 심리검사의 제작에 있어서 경험적 접근 방법은 임상실험 이렇게 임상실험이라는 건 뭐예요? 경험적 바탕을 통해서 객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뭐예요? MMPI죠. 이상심리를 알아보는 거. MMPI. 건우와 희바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한네. 이런 이상심리를 알아볼 때 여러 경험적 통계를 알아보는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경험적 이거 나오면 답이 MMPI다라고 보고요. 65번 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정답 기억이네. MMPI 이거는 성인용입니다. 임상을 통해서 경험적 바탕으로 만난 거 MMPI 성인용이고요. 요건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K 웹스라고 하죠. 웹스는 유아용입니다. 나이까지는 볼 거 없습니다. 2세. KABC 지능검사죠. 개인 지능검사 2세. MMTIC 아동용 MBTI예요. 아동용이니까 그렇고요. K12CL 행동평가 1세 6개월 5세다. 그래서 개월 수는 필요 없습니다. 또 이런 거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외우려면 하루 걸려요. 외우면 뭐예요? 자고 나면 다 까먹는데. 그러니까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건 다 버리고 그냥 어렸을 때 검사할 수 있구나. 다만 MMPI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만 공부하면요. 공부 엄청 쉽습니다. 기본서 이론 3장 끝낸 거예요. 이런 거 절대 외우지 마세요. 교수님 혹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믿음, 천국, 불신조.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검사는 거꾸로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 MMPI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구나. 뭐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66번 갑니다. 위스크죠. 위스크는 아동용 웩셀러 지능 검사예요. 웨이스가 아니라 위스크입니다. 아동용. 시간 제한이 있는 검사가 아닌 것은 숫자는 시간 제한이 없는 소검사입니다. 시간 제한이 없다. 숫자는 시간 제한이 없다. 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상식으로 써놨지만요. 또 이거 외울 시간에 숫자는 시간 제한이 없구나. 숫자 하나거든요. 이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공부 방법이 중요해요. 공부하는 방대한 양을 외워서 석박사를 따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답만 맞추면 되거든요. 공부 방법이 최고 중요합니다. 웨이스 사판 핵심 및 보충 소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그러시오. 정답 보니까 기억, 니은, 리을이네요. 티귿 2에는 언어 이해 지수의 핵심 소검사가 아니라 보충 소검사죠. 보충 소검사다라고 보고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웨이스 성인용 지능 웩셀러 지능 검사인지 위스크 아동용 지능 검사인지를 여러분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외우는 것보다는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외우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핵심 소검사냐 보충 소검사냐 언지 작처에 뭐가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찾다가도 나올 수 있도록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죠. 이에는 보충 소검사다라고 나왔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합격 선물에도 잘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이거 외우면 두세 문제 반드시 먹고 들어갑니다. PAI 개인 성격 검사죠. 치료 척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치료 척도 TRT 치료 예측 척도는요. MMPI2의 내용이에요. 그냥 이건 사실은 틀려져야 돼요. 이거 다 외우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시간 오래 걸려요. 그냥 치료 예측 척도는 MMPI2의 내용 척도구나. 근데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치료 거부, 스트레스, BGG, 자살 이 내용이 PAI의 구성 요소거든요. 그래서 PAI 개인용 성격 평가지는요. 치료, 스트레스, BGG, 자살과 관련 있구나. 치료 거부고 여기는 치료 예측 나오면 MMP2와 관련이 있구나.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69번 갑니다. 정신상태 검사에 포함되는 영역을 모두 그런 것은 기억, 감정, 정서 당연하겠죠. 판단력, 통찰력 당연하겠죠.
전반적인 뭐 외모가 더럽냐, 깔끔하냐, 아니면 뭐 외모 상태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요. 저 사람 정신 상태가. 이 노숙자, 저도 한때 노숙자 생활을 했거든요. 노숙자들 보면 딱 외모 보면 정신 상태가 건강치 않겠죠. 현재 저도 정신 상태가 좀 건강치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복장은 있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막 치장하고 화장하고 뭐 메이크업하고 이런 자체가 뭐 귀찮아요. 왜? 정신 상태가 건강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족력, 정신 상태하고 지금 정신 상태, 가족력, 또 약물 복용, 현재 약을 먹어서 그런 약물, 요거는 평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70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상승이 예측되는 MMPI-2의 보충 척도는 나왔습니다. 이건 외우시면 됩니다. MT, 이거 다 외우려면 또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버리세요. 버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모든 영역들을 외우면요, 이게 석박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버리세요. 우리는 합격이라니까요. MT 들어가요. 대학생들 가죠. 대학생들이 MT를 많이 가구나. 대학생 CC는 나오면 MT구나라고 보시고, MT는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입니다.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냐, 못해 MT를 가냐 안 가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죠. 라고 보고요. 이거 다 외우면 미쳐버리겠죠. 이런 것 미쳐버리죠. 근데 여기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쪽 내용만 MMPI-2의 내용 척도는 외우시고요. 보충 척도는 볼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71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PC의 특징을 반영한 심리검사 결과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대학생 PC는 최근에 심각한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나오면 뭐예요? 외상후 스트레스가 나오겠죠. 그 후로 식욕이 없고 주의 집중이 떨어지고 불안감, 우울 지수가 높겠죠. 밤에 악몽을 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울감이 높겠죠. 그 우울감 점수는 우울 뭐라겠죠? 디프레션. 저도 지금 우울감이 굉장히 높아요. 우울 지수가 높다는 것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갈수록 우울감이 높은 거예요. 플러스로 갈수록 우울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하면 우울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디귿은 삑살이다. MMPI-2의 임상 척도인 D 점수가 상승하고 우울 점수가 상승하겠다. 당연하겠죠. MMPI-2의 보충 척도인 PK가 뭐예요? 외상후 스트레스다. 그래서 PK는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고 상승하겠다. 당연하다.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정리 한번 더 해드리면요. 플러스로 할수록 좋은 상태예요. D 점수가 적응 수준에서 D 점수가 즉 우울 지수가 더 크다. 그러면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매우 좋다. 또 우울 지수가 0이다 그러면 적응적 상태다. 우울 지수보다 0이 더 크다 그러면 인내력 부족, 긴장자죠. 마이너스로 갔다. 그러면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지금 D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올라가서 이제 플러스로 올라가서 텐션이 높아져야겠죠. 72번 갑니다. 로샤 점수에서 수검자가 반점들에 대해서 곤충의 얼굴, 황소의 얼굴이 겹쳐 보인다라고. 겹쳐 보이는 건요, 뭐 컨텀이라고 하는데 이제 CONTAM 단순한 기입니다. 겹쳐 보인다라고 보고요. 이 내용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AG는 공격적 운동, 또
에이지 에로지는 부적절 논리, 이것도 여러분 같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부분들은 제가 체크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73번 갑니다. 주제통합 검사의 실시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제통합 검사는 투사 검사예요. 투사 검사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무의식 세계를 기반으로 만든 검사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의 결정론을 투사해서 만든 검사를 투사 검사라고 한다. 그래서 검사 결과의 해석은 심리적 결정론. 아, 그렇구나. 심리적 결정론, 프로이드, 무의식, 투사 검사, 째째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ET 주제 통합 검사는 30장이 아니라 20장의 그림을 보게 된다. 이것도 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이 이론서들의 내용을 엑기스로 뽑은 거예요. 결국은 이론서의 내용이나 이론서를 정리해서 문제를 만드는 게 기출이고, 기출 문제를 각 과목별로 묶어서 만든 게 파이널이고, 여기는 이제 연도별 기출, 여기는 과목별로 엑기스를 뽑은 거겠죠. 이론서 내용이나 기출이나 파이널 내용이 다 똑같아야 돼요. 결국은 여기 있는 큰 바탕의 이론을 엑기스를 뽑은 거고, 연도별로 뽑은 거고, 과목별로 뽑은 겁니까? 목적지는 뭐예요?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서 따로 공부하고, 기출 따로 공부하고, 파이널 모의고사 따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공부하면 과목 범위만 넓어져요. 범위. 저도 제 욕심으로, 제 실수로 제 인생의 범위에 알맞지 않은 것을 오버했어요. 그래서 돈 욕심으로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또 회사를 크게 경영해서 또 경영난도 오고, 또 한 번 꼬이니까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은 자기의 범위를 오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저를 보고 반면 교사를 삼으면서 내 인생의 범위에 맞게 자족하면서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저도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욕심으로, 내 과욕으로 이렇게 시련을 겪고 있다고 저는 좀 요새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 주어진 범위에 맞게 자족하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너무 방대하면 시험도 공부도 어렵고 합격까지도 어렵습니다. 범위를 줄이고 엑기스, 핵심 문항을 외워서 내 두뇌의 인지 능력에 맞게, 그래서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책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이에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러면 결국 인지 터져버려요. 인생도 내 범위에 맞게, 공부도 내 범위에 맞게 해서 우리의 목적지, 인생의 목적지는 행복이잖아요. 우리 공부의 목적지는 뭐예요? 합격증이죠. 학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요즘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 범위를 넘어서는 과욕으로 감당할 시련이 왔는데, 감당할 시련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하여튼 범위를 줄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범위를 줄이는 게, 이론서의 범위를 줄이는 게 기출이에요. 그래서 이론서도 없이 어떻게 공부해요? 이론서는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전체적인 개요를 읽어보는 스키다시예요.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기출이에요. 기출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응용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응용으로 나오는 게 여기는 문항들이거든요. 여기는 20장이 아니라 30장이 아니라 20장이다. 요게 엑기스를 뽑는 거죠. 범위가 팍 줄어들겠죠. 모든 수검제에게 적용되는 공통 카드는 20장이 아니라 11장이다. 이게 엑기스죠. 범위를 줄인 거죠. TET는 40장의 컬러 카드와 30장의 컬러 카드와 하나의 백지 카드, 그래서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또 이렇게 꼬셔요. 30장의 컬러 카드와 한 장의 흑백 카드가 아니라 백지 카드다. 이런 걸 잡는 겁니다.
카드 뒷면에 B라고 적힌 경우는 성인 여성에게 주는 카드를 의미합니다. B는 소년이에요, 소년. 소년을 의미하고 한다라고 보고,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요, 뭐 여기 설명드렸죠. 20장, 11장, 30장의 흑백 카드와 한 장의 백지 카드라고 보고요. 요것도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소년은 G, 성인 남성은 M이라고 쭉 나오죠. 그래서 성인 여성은 F, 문항에서 보게 되면 F겠죠. 그래서 성인 여성은 F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 내용들, 정된 해설 내용들이 시험 문제이기도 하고 응용 문제이기도 한다라고 보고요. 74번 갑니다. 위스크입니다. 위스크. 칠드런. 칠드런은 뭐예요? 아동용 엑셀로 지능 검사의 실시와 채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숫자 소검사의 경우 수검자의 요청 시 문항당 단 한 번의 반복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숫자 소검사는 반복 없어요. 한 번만 읽어주고 반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숫자 소검사는 반복하지 않는다. 요거 포인트 하나 빡 잡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동의 반응에 불완전하거나 명료하지 않을 경우 검사자가 기록용지에 Q라고 기록하며 추가 질문을 한다. Q라고 질문, 퀘스천이죠. 왜? 라고 한다. 이것도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언어 이해 소검사의 경우 수검자의 응답이 문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채점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수검자의 반응 기록할 때는 말한 그대로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두 기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기록 용지에 P라고 작성한 경우는 촉구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이론서니까 여러분들 인식에 한번 그림으로 꽉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번 갑니다. 다음의 특성을 모두 포함한 MMPI A의 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것도 뭐 사실은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거 다 외우려면 뭐 엄청 많은데,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나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문제 해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다. 어려움을 회피한다. 또 여기 성공한 거에 흥미를 느낀다. 포부가 없어요. 낮은 포부구나. 낮은 포부. 그래서 라스, 낮은 포부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요. 이 내용들, 뭐 비즈, 기태적 정신 상태. 기태적이라는 뜻은 망상, 뭐 환상, 환각, 뭐 이런 거 이상한 거예요. 기태적 이상한 정신 상태. 뭐 이런 내용들 또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 잡으시고, 저는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과 이런 안내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외우고, 이건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잡고, 이런 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안내하는 대로 강의 들으시고 해설 익히시고, 파이널 강의할 때 다시 한번 과목별로 묶음으로 확인하시고, 또 합격 선물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 체크 포인트 암기하시고 하면 공부 아주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이론서의 압축 내용이 합격 선물이다. 이론서에서 나올 만한 문제와 문항들을 묶어놓은 것이 합격 선물이다라고 보시고, 합격 선물 기출 모의고사 보시면 뭐 여러분들 합격 충분하시라고 봅니다. 어려운 과목이었죠. 어려운 과목 100점 맞을 필요 없습니다. 버릴 거 버리고 찍을 거 찍고 해서 마음 편하게 반띵만 하자. 반띵만 해도 성공해요. 50점만 넘어가면 성공입니다. 강의 들어보시면 저 정도면 50점은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쉬운 과목에서는 엄청 쉽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50점 넘겠는데 그럼 합격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이상심리 갑니다. 이상심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76번 갑니다. DSM-5의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DSM-5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 DSM-5는 그냥 이상행동, 그냥 정신질환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킨 것을 DSM-5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편할 거예요. 표준화시킨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우울장애 진단이에요. 주요 우울장애 진단이 나올 때는요, 여러분이 조심할 거는 조울증하고는 달라요. 조울증은 조증, 붕 떴다가 또 우울했다가 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양상의 표준화된 단위가 따로 있고요.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은 이 표에 따로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서 내용이죠. 기본서 내용을 정리해서 나온 게 문제화된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딕을 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울 증상 9개 중 5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필수 증상은 2주 이상 지속돼야 한다. 2주 이상이다. 뭐 1주, 한 달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 볼 때 가장 중요치 않은 게 기본서예요. 기본서 내용이 제일 많고 기본서가 두꺼워요. 대부분이. 내용도 복잡해요. 영어도 겁나 많아요. 근데 이걸 가장 중요시 봐요. 그러면 범위가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공부할 맛이 안 나요. 이 범위를 확 줄인 게 기출이에요. 근데 기출에 있는 똑같이 나오나요?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출에 있는 이 내용 범주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100% 합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본서는 그냥 기출 다 보고 나머지 시간이 남을 때 그냥 한번 소수책부터 쭉 훑어보는 게 기본서거든요. 공부하는 순서예요. 근데 기본서 들이답하고 한 달 남겨놓고 기출 보고 이러니까 불합격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합격이에요. 합격만 하면 돼요. 그러면 기본서 내용을 정리하는 게 기출이거든요. 근데 뭐하러 기본서 봐요? 다 정리해놓은 건데. 필수 증상은 2주 이상 있어. 이거 시험에 맨날 나와요. 어떨 때는 뭐 1주,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땐 6개월. 2주 이상. 조증사파가 나타나지 않는다. 조증사파가 나타나면 조울증이에요. 중요한 상실에 대한 반응에서 문화 차이를 보여요. 당연하다. 이런 것들의 내용이 우울진단이구나 라고 기본서 내용 3장이 정리가 된 겁니다. 이제 공부하는 방법 아셨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과 방향만 알면 합격은 100%입니다. 77번 갑니다. DSM-5의 망상장애 진단에서 명시된 A형의 특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연결한 것은 이것도 기본서 내용을 정리했죠. 방대한 내용을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시험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인문학 문제예요. 문항 글자가 똑같다든지 아니면 의미가 같으면 그게 답이에요. 자신이 굉장한 통찰력을 지녔어. 난 다 알 수 있어. 난 만능이야. 내가 손대면 다 할 수 있어. 대통령 선거에 맨날 나온 사람 있죠. 허경영인가? 그 사람. 그 사람 맨날 나와요. 자기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과대형이다. 뭐 더 심하면 과대망상형이죠.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기에서 응용 문제 나올 걸 정리해 놓은 게 해설입니다. 망상의 중심 주체가 감각 이상으로 나온다. MMPI에서 볼 때 건우와 희반이는 그래서 건강염려증이 나오죠. 건강염려증. 이게 이제 신경성 환자, 신경성이 병으로 도져갖고 막 병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걸 신체화라고 그래요. 신체화 증상. 그래서 망상의 주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비트코인을 샀는데 이거 내일이면 이거 뭐 더블가라고 망상을 하는 거예요. 더블이 안 되고 푹 떨어졌네. 배가 아파요. 이런 감각 이상한 이거 신체형이다. 색정형 말만 들어도 변태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태형이죠. 색정형.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한정된다. 실투형. MMPI를 보게 되면 히스테리.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히스테리가 이만이 저만. 옛날 노래예요. 그러다가
뭐 맨날 나만 바라봐라, 뭐 나만 바라봐 달라고 해. 이런 가사가 있거든. 나만 바라봐 달라. 이만 한정되어 있다. 질투형. 그다음에 뭐 5번 정신약물의 생리적 고가사, 이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78번 갑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복잡한 MMP의 망상장애 진단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이렇게 공부하기 쉽죠. 공부 어렵지 않아요. 이상심리 발달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그리고 다 공부하지 마세요. 이상심리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예요. 전체 과목 중에서. 선택 과목 2과목은 땡 잡아서요. 무조건 80 넘어야 돼요. 또 넘을 수밖에 없고. 공부 안 해도 70점이에요. 공부하면 조금 하면 80, 많이 하면 100점 맞을까 봐가 걱정되는 과목이 선택 과목이에요. 이상심리는 중간 정도. 그 중간 정도인데, 중간 정도 어쩌면 단순함기예요. 발달 모형, 동일 결과, 동일 결과구나. 아동기의 각기 다른 경험과 경로를 가졌죠. 아동기의 환경이 다른 환경에서를 거쳤지만 동일한 질병을 나타내는구나. 동일 결과, 동일 찌찌뽕 나왔죠. 다중 결과로는 아동기의 각기 다른 경험, 여기는 경험과 경로를 거쳐서 다양한 질병을 보인다라고 나오는데, 아동기의 동일한 경험이에요. 아동기에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다른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동일한 여러 가지, 여러분 복잡하니까요. 동일한 경험, 다중 결과로는 동일한 경험을 통해서 다중으로 결과가 나온다. 쉽죠? 국어 문제예요. 동일 결과론과 다중 결과론은 행동 발달의 보편적 주제를 보편적 주제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정하죠. 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쉬워요. 저렇게만 공부하고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뭐 누워서 떡 먹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깊이 학위를 따는 것처럼, 박사학위 따는 것처럼 공부하니까 어려운 거죠. 79번 갑니다. DSM의 불안장애에 속하는 하위 진단 범죄들을 전형적인 발병 연령 순서대로, 이건 외워야겠죠.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단순한 게요. 선택적 함구증, 선택적으로 함구, 말하는 거. 5세에 발병한다. 5세. 밥 먹을래? 특정 공포증, 10세 이전 발병한다. 이전입니다. 10세 이후에 발병한다.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공황장애 20세, 20세에 발병한다. 광장공포증 주로 이제 발병 이렇게 나이가 이렇더라. 그래서 순서입니다. 순서. 단순한 게입니다. 여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응용 문제를 만든다면요. 출제자도요. 시험 문제 하나 잘못하면 아주 자기 인생 골 때려져요. 그래서 겁나니까 나왔던 거에서 응용하는 거예요. 특정 공포증은 10세 이후 발병한다. 이렇게 살짝 바꾸는 게 출제자의 문제 출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기출에 있는 내용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80번 갑니다. 이상 심리 모델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체크하고요. 정답 먼저 체크하세요. 자꾸 풀려고 하지 마세요. 풀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맞춰봐야지. 맞추면 뭐 할 거예요? 시간 낭비지. 그냥 딱 찍어놔요. 그 다음에 이제 맞힌 걸 여러분 역으로 공부하세요. 정신역동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정신분석. 정신분석하면 뭐가 떠올라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드가 강조한 건 뭐예요? 무의식의 충동이다. 무의식, 충동, 리비도, 뭐 이런 거다. 그러면 이상심리 기능과 정상심리 기능은 서로 다른 과정에서 기반한다. 이상심리와 정상심리의 기반은 무의식적 충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정론을 주장했죠. 무의식적 충동이다. 정신역동은. 라고 꼭 잡으면 아하 그렇구나 이해됐죠. 답 나왔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론서를 정리한 겁니다. 이전적 성향과 특정 스트레스 상황의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것을 병적 소인 스트레스다. 이론서 내용은 여러분 어느 책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에요. 원서를 다 번역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이제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해요.
정리하는데 한 두세 시간 걸려요. 근데 뭐하러 정리하나 모르겠어요. 여기 다 기출에 정리가 돼 있는데. 방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기출이에요. 그래서 유전적 성향과 특정 스트레스 성향이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걸 병적 소인 스트레스라고 한다. 이상행동은 사고 정서 행동의 핵심인 인지과정, 인지 대가리, 인지주의 대가리다. 인지 찌찌뽕. 이상행동은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 두적적 조건 형성, 스키너, 모델링, 학습의 결과다. 그래서 행동주의죠. 인본주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예요? 메슬로우죠.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이게 보게 되면 욕구 이계 이론에 생리적 욕구, 또 안전의 욕구, 또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맨 위가 뭐예요? 자아 실현이죠.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은 정상화, 아주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자아 실현을 이루게 되면 이상심리 발현을 낮추는, 그렇죠. 낮추게 되죠. 정상적인 인격자가 된다. 인본주의 메슬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서의 내용이 또 정리가 됐고요. 이렇게 하나씩 나가면요, 공부 재밌습니다. 81번 갑니다. DSM-5의 범불안 장애 증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범불안 장애가 뭔지는 다 알 거예요. 범이 뭐예요? 호랑이를 보면 불안하다가 아니라 범의 뜻은 뭐예요? 평범하다의 약자예요. 평범하다. 평범한데 불안을 느낀다. 이걸 아니면 평상시에 평범한 거에 불안을 느낀다. 이런 거의 증상에 속하지 않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사고의 비약. 사고는 뭐예요? 생각이 비약. 빨리 떠오르는 거예요. 비약하다. 생각이 빨리 떠올랐다가 또 일로 빨리 떠올랐다가 왔다리 갔다리예요. 이거는 조증이에요, 조증. 생각해. 그래. 그거 그렇지. 내가 할게. 내가 한 다음에, 내가 언제, 오늘 할게. 이렇게 생각이 빨리 갔다가 또 왔다리 갔다리예요. 네가 안 되겠잖아. 그래? 지금 할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사고에. 생각이 너무 빨라서, 정상적인 인지 구조가 안 되는 거 사고의 비극이다. 이건 조증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82번 갑니다. DSM-5의 주력 결핍 및 과잉.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거 여기서 할 건 뭐예요? 사실 이런 거 외우는 거 외우고요. 여기서 범불안 장애 증상에서 이런 거를 외우지 마세요. 이거 그냥 봐도 상식이잖아요. 사고의 비양은 조증에 해당된다. 이걸 외워야 돼요. 근데 거꾸로 공부한 사람은 DSM-5의 범불안 장애 써놓고 또 1번 과민성 또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공부는 방향입니다. 합격만 하면 됩니다. 82번 갑니다. DSM-5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결핍과 ADHD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주의력 결핍,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 ADHD, 과잉 행동 장애는 부주의 우세형, 부주의한 거예요. 과잉 행동 충동 우세형, 과잉 행동 충동 복합형,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외우시면 되고요. 답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론서 정리한 겁니다. 행동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다른 환경에서 나타난다. 부주의 또는 과잉 행동 충동성 증상 중에 일부는 12세 이전에 나타난다. 12세 이전입니다. 이전. 시험 문제 고지면 15세 이전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포인트 잡아보면 됩니다. 후기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 세부 유형의 증상이 5개 이어도 해당된다. 그렇구나. 6개 이어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아니다. 3개 이어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아니다. 5개이다. 세부 유형 증상은 각각 최소 6개 영역에서 6개월 동안 부정적 영향이 6개 영역, 6개월 이렇게 포인트만 딱딱 잡으면 되겠습니다. 83번 갑니다. DSM-5의 양극성 관련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극성, 극단적인 거죠. 양극성 장애는 모든 연령대에서 발병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이게 병인데 모든 연령 발병할 수 있다. 그렇구나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서 정리입니다. 수단성 장애는 최소 2년 이상
경조증과 우울증 기간이 있어도 우울증 기간이 있어왔고 증상이 없었던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적이 없다. 수산성 장애는 남성, 여성의 발병 빈도가 비슷하고 임상정맥 여성이 남성보다 치료를 받는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한 걸 외우는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체크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84번 갑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의 음성 장애. 조현병 맨날 나와요. 양성이냐 음성이냐. 음성은 약한 거고 양성은 강한 거예요. 그냥 양성하면 그냥 이런 표현 뭐하지만 또라이 양성 아주 심각한 병이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음성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뭐 의욕이 별로 없고 제한된 정서 사례적 고리 감퇴된 언어 표출 뭐 이런 것들은 음성에 약한 거예요. 근데 강하다. 연상이완이에요. 연상이완은 뭐냐면요. 대화가 이어지질 않아요. 이 얘기했다가 또 그렇기도 하지만 또 어떠냐면 만약에 뭐 딸기다. 딸기는 빨간색이지. 빨간색 시큼하고 맛있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딸기 하다가 자동차는 뭐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자전거가 더 낫지, 뭐 이렇게 뭐 연관 없는 게 이렇게 연상되는 거, 그걸 연상이요. 연상이 안 되는 거, 필름이 끊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연상이완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연상이완은 양성 센 겁니다. 그래서 망상, 피해망상, 환각, 환청, 와해된 언어, 뭐 말이 왔다리 갔다리, 행동 연상이완, 행동이 왔다리 갔다리, 연상이완에서 연상 이완이 안 되는 거, 연결이 안 되는 거, 이건 양성이다. 음성은 정서적 둔마, 정서가 좀 다운되어 있고 무디다, 무논리증, 무언어증, 무욕증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85번 갑니다. 이상행동 치료를 위해서 단일 사례 실험 설계에 사용되는 전략들을 모두 보는 거죠. 단일 사례 이상행동은 다 사례예요. 근데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면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틀려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해설이니까 무선하면 단순 무선이에요. 단순 무선 뭐 이거는 확률 표집에 해당하죠. 제비뽑기 이런 순수 실험 설계예요. 어떤 통대 집단과 실험 집단을 구분해서 무작위로 표본 만들어서 그래서 무작위, 단순, 무선화, 단순 표집, 무선화 표집, 무작위 표집 이런 거는 정상 집단에서의 어떤 데이터 값을 구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행동 치료예요. 그래서 무선화는 아니다. 뭐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선화, 단순 무선 표집은 정상적인 확률 표집이다라고 보시고 문제는 이상행동 치료입니다. 86번 갑니다. DSM-5의 사회 불안 장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인문학이에요.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아동의 경우 또래 집단에서는 공포와 불안을 보이지 않는다. 불안 보이죠. 또래 집단에서 아들끼리 모이는데 뭐 아들끼리 모여서 뭐 장난감총으로 뭐 딱 쓰면 무서워 또 도망가고 당연하죠. 그래서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87번 갑니다. DSM-5의 신경 발달 장애에 속하는 이거는 국어 문제예요. 신경 발달 장애요. 신경 발달 장애가 있고 신경 인지 장애가 있어요. 신경 인지 장애는 보통 뇌인지. 그래서 경도 신경 인지. 이건 인지 장애가 따로 있다. 물어보는 건 발달 장애죠. 그래서 나머지 볼 거 없고요. 88번 갑니다. 이런 걸 공부하는 거,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렇게 해서 답을 맞히는 거, 이게 여러분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상심리 분류 기준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고전적 범주, 고전적 범주적 접근은 고전적은요. 도 아니면 뭐예요? 흑백 논리예요. 이거 아니면 저게, 정상 아니면 비정상. 이게 고전적 범주입니다. 각 장애의 병리생리학적 원인은 중복된다고 가정합니다. 중복되는 게 아니라 도 아니면 뭐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가 이제 이론서 정리죠. 개인 특성의 독특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개별 기술적이다. 특정 질병의 필수 특성과 다른 유형 변종을 함께 고려했다. 원형적 접근, 법칙 정립적, 일반적인 법칙 명료하게 뭐 이렇게 눈으로 훑으면 됩니다. 우리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맞추면 됩니다. 89번 갑니다. DSM-5의 적대적 반항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적대적 반항장애요. 동물이 적대적인 거요? 적대적일 수도 있지만 애완동물은 얼마나 이뻐요. 애완동물은 발로 차요. 동물을 학대한다. 이건 뭐예요? 품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면 품행장애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나머지는 상식입니다. 90번 갑니다. DSM-5의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의 하위 유형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 먼저 체크하면요.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탈억제성. 어떤 경계예요. 억제하는 게 없어요. 이건 뭐예요? 아무나 다 가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후 9개월 이상의 아동이 애착 결핍으로 인해서 아무한테나 다 가는 거. 무분별하게 아무한테나 다 친밀감을 느끼는 거. 이걸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아동이 보호자로 수용되는 사람과 애착이 없거나 명백하게 미발달되어 있다. 반응성 애착장애 이런 것들은 이론서 얘기죠.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다 이해가 되는 걸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읽어보시면 저는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이런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리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시간 낭비죠. 91번 갑니다. DSM-5의 선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망하면 알코올 중독도 약물이니까 약물 중독, 약 많이 먹으면 멍하죠. 이걸 이제 선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면 각성 장애가 나타난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약물 중독이다. 약 먹고 취하는 거 이걸 선망이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보면 다 알 거예요. 선망은 노년층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정보 처리 능력의 결함이 있고요. 다 이해가 되죠? 92번 갑니다. DSM-5의 해리 장애, 해리는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옳은 것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다중성격 장애로 지칭되기도 한다. 정체성이 없어요. 필름이 끊겨서 정체성이 없다.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격이다. 그래서 다중성격 장애로 지칭한다. 그렇구나라고 보고요. 해리는 외상적 사건을 자신과 분리시켜 이해하려고 시험한다. 분리된 거니까요. 그래서 해리하면 필름이 끊기는 거, 분리되는 거, 이런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3번 갑니다. DSM-5의 강박성 성격장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소비한다.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건 좋은 거예요. 현재의 삶에 집착하는 거예요. 인색해요. 소비하는 게 인색하다. 왜? 강박적이니까요. 나머지는 상식입니다. 94번 갑니다. DSM-5의 신체와 증상. MMPI-2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걸 건강 염려증과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아요. 건강 염려증, 신체화 증상, 다른 말로 전환 장애. 학교 가기 싫어요. 뭐예요? 학교 가기 싫은데 숙제는 해야 되고 학교 가기 싫고 그러면 몸으로 배가 막 아파온다. 이런 것들. 옳은 것을 모두 그러시오. 니은, 디귿, 리을이다. 라고 보고요. 신체 증상 장애는 사회 경제력 수준이 높은 계층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병에 안 걸려요. 계층이 낮은 계층이죠. 낮은 계층. 전환장애 의학적 설명되지 않지만 운동 및 감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전환장애는 아까 설명드렸죠. 의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신경성이니까. 근데 운동 및 감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95번 갑니다. DSM-5의 변태 성욕장애 하위 유행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써있죠. 무생물. 물품은 뭐예요? 무생물이니까. 물품 음란장애. 무생물에 대해서 성적 흥미를 느끼는 거. 여기는 읽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관음장애, 뭐 몰래 보는 거. 피약장애, 막거나 굴욕을 당할 때 쾌감을 느끼는 거. 이런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96번 갑니다. DSM-5의 신체 변형. 신체 변형이 신체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뭐 문제가 있냐, 이렇게 막 손톱 물어뜯는 거. 근데 그게 심해서 막 손톱이 다 벗겨지고 피부가 벗겨지고 손톱이 다 없어지고.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과도하게 막 너무 물어뜯어갖고 뭐 피가 막 진물이 나오고 이건 병이죠.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의 정서적 학대 및 무시하는 거. 무관하지 않죠. 타인이 학대하거나 무시하면 막 물어뜯으시죠. 이해 다 되겠죠. 이해 다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뭐 상식입니다. 97번 갑니다. DSM-5의 수면 각성장애 하위 유형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이다. 그래서 수면 담원거나 수면 검사에서 시간당 5회 이상의 중추성 무호흡이나 호흡이 없는 무호흡이 나타난다. 몇 회 이상? 5회 이상 이걸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한다라고 한 꼭지 빡 잡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론서 정리겠죠. 그래서 과도한 수면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성의 질저와 수면 무력증, 과다 수면 장애, 수면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수면의 양과 질이 불만족했다. 불면 장애, 불면증이라고 하죠. 중간에 깨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정화할 수 없는 졸음을 느낀다. 수면에 빠진다. 희면증,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8번 갑니다. DSM-5의 편집성 성격 장애, 편집성은 집착하는 거죠. 집착하고 내용 읽어보면 다 뭐 상식이에요, 인문학이에요. 타인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본인만 집착하고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고 타인의 뭘 느끼면 즉시 반격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고 다 집착이야. 글자 그대로 집착, 지나치게 집착한다. 절도 등의 불법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이건 집착이 아니라 뭐예요?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반사회적 성격장애다. 그래서 불법, 반사회적 성격장애. 국어 문제죠. 99번 갑니다. A가 겪고 있는 정신장애에 관한 DSM-5의 진단 기준. A는 38세의 남성으로 부인과 함께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한다. 그런데 가끔 A가 화를 내면 부인은 두려워한다. A는 공격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물건 던지고 폭발적 행동. 여기 병이 나왔네요. 폭발적 행동. 병이 뭐예요? 간헐적 폭발성 장애예요. 간헐적. 이성을 잃거나 그러다가 또 때려 부시고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건 뭐 답이 없어요. 이혼해야 돼요. 성격 고치든지. 폭발성, 간헐적, 그러니까 지속적이진 않아요. 간헐적이죠. 간헐적일 때는 언어적 공격이 3개월 동안 평균 3개월 동안에요. 3개월 동안에 평균 일주일에 2번 정도 받아요. 3, 1, 2, 3개월 동안 평균 일주일에 2번 정도 발생한다. 이걸 간헐적이라고 해요. 계속 그러면 지속적이겠죠. 언어적 공격이 6개월 동안 6개월이 아니죠. 3개월 동안 평균 일주일에 3번 아니죠. 2번이다. 요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라고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뭐 실제 상황에서 보통 30분 이내로 나타난다.
반복적 폭발은 개인의 직업적 기능에 손상을 가져온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읽어보시면요. 의외로 공부 재밌습니다. 100번 마지막 문제죠. DSM-5의 신경성 폭식증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신경성 폭식이요. 디귿이 픽셀이네요. 리을이요. 문화적으로 용인된 관습에 의해서 더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진단 기준 없습니다. 뭐 문화적으로 용인된 관습 뭐 이런 거 DSM-5는 표준화 된 거예요. 그래서 관습 이런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반복적 위급식들은 보상 행동, 뭐 구토하고 먹고 토하고 평균적으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3개월 동안 일주일에 1회 이상 3개월 동안 복식과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회 이상 3개월 동안 복식, 3개월 동안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보통 6개월 또는 5개월, 2개월 이렇게 나옵니다. 체중과 체형이 자기 평가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몸무게가 1kg만 들어도 막 신경 쓰고 막 토하고 이런 거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향과 목적만 알면요.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심리, 이상심리 너무 어려워. 외울 게 너무 많어. 의외로 외울 거 별로 없습니다. 국어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시죠. 외울 것만 딱딱 외우면 기본적으로 70점,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가시고요.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범위 안에서 합격만 하면 된다. 외울 것만 외우자, 버릴 건 버리고 찍을 건 찍자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